안녕하세요. 일단 댓글에서 수학 관련 공부법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은 걸 보고 정시원 접수가 끝나고 이제서야 영상을 찍어보게 됐습니다. 일단 제목에서처럼 저는 제일 배신하지 않는 과목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어 같은 과목은 6월, 9월에 다 1이 떠도 수능 때 4가 떠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과목이에요. 과학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현역 때 생명이 3월, 5월, 6월, 7월, 9월 2일, 2일, 2가 나왔는데 수능 때 갑자기 4가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만 줄이고 현장에서 검토만 딱 한 번 하면 수학이 가장 내 실력을 배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과목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수학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학습 과정에 대해서 현역, 재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단 여기서 주의사항은 수상, 수하, 중등수학 같은 기본 실력은 갖추어져 있다는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 수투도 개념이 1회독은 했다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고2 때 내신 준비했을 테니까 아마 그 정도로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실 노베는 아니었어요. 고3에 갈 때 내신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내신 공부만 하다가 수능 공부를 하니까 일단 이 방식의 차이를 잘 모르기도 했고 이사 수능이 되게 어려웠는데 멘탈이 되게 약해서 제가 실력보다도 수능을 되게 못 본 점이라는 걸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 저와 같은 경우에 성향을 보면 수학 머리가 없는 편은 아니고 푸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그 빠른 만큼 계산 실수가 되게 잦고 개념 구멍이 되게 많았어요. 또 꼼꼼하게 부족해서 읽기출 중에 교차점을 세는 문제나 아니면 케이스 분류 같은 문제를 잘 못 푸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개념을 1회독 할 때 이해 자체는 빠른데 성실함이 부족해서 숙제를 좀 잘 안 해가서 이 이해를 했는데 이걸 체화를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면 절대 수능을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떻게 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후회돼서 여러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 거랑 그 다음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현역, 재수 이렇게 2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3 때는 겨울방학 때 처음에 장재현 스님의 단과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큰 미스였던 것이 시발점 회독 중인 상황에서 장재현 스님의 미적분 수업을 들으니까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미적분 1회독을 완료를 하고 센 기본 유형 웬만하면 다 풀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시대인재나 강남대 선생님의 단과를 듣는 것은 비추합니다. 또 미적을 잘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본인 동네에 있는 수학학원 중에 뭐 지트, 수학의 아침, 아니면 뭐 수의학원, 파인만, 시대인재 수학스쿨 이렇게 대형 학원이면서 숙제 검사가 잘 되고 유형별 양치기가 가능하게 과제를 많이 내주는 그런 수학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후회하는 게 앞선 이런 학원들을 제가 다니다가 그만두고서는 시대 단과를 들었거든요. 계속 다녔으면 아마 해역 때도 수능 더 잘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만약에 동네에 빡센 학원이 없으면 메가스터디에서 가장 자신과 잘 맞는 선생님을 한 명 고르세요. 그런 다음에 기본 컬이랑 실전 강좌를 다 들으십시오. 현역은 학교 가면 방대한 양의 인간을 듣기가 되게 힘들어요.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현역 겨울방학 때 미적분 시발점, 그다음에 뉴런 수원수투를 완강을 하고 들어갔어요. 이때 미적분 시발점을 들으면서 시발점 워크북이나 쌤 같은 걸 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워크북은 안 풀었고 쌤을 풀었어요. 그리고 시대인재 수학스쿨에서 주는 양치기용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3월 새학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미적분 유령을 딱 듣고 있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저는 시대인재 단과 때문에 뉴런은 완강을 못하고 한 3분의 1 정도만 듣고 시대인재 단과를 듣게 됐습니다. 이때 학기 초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약간 비추하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학기 초에 막 불안해가지고 3월용으로 나온 실무나 아니면 작년 실무를 가지고 와서 푸는 건데요. 이게 만약 실력이 되게 많이 쌓여있어서 막 작년 실무 풀어도 이미 막 2등급, 1등급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고3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불안해가지고 내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실무를 많이 풀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되게 이 부분을 후회하는 부분이고, 사실 학기 초에는 그냥 불안해도 유형별로 된 문제집 양치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고3 되자마자 일단 강기원 선생님과 장재현 선생님의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제가 어려운지 모르고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강기원 쌤을 4주를 듣고 정말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가지고 드롭하고 장재현 쌤을 들었어요. 장재현 쌤은 조금 더 난이도가 쉽고 열심히 복습하면 따라갈 수 있어서 듣고 강기원 쌤은 이제 4주만 듣고 그냥 바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장재현 쌤을 듣다가 동시에 박종민 선생님의 공통 수업에서 2개의 단과를 들었어요. 장재현 쌤 미적분 듣고 박종민 쌤은 공통 들었습니다. 나중에 강사별 특징을 따로 오르려고 하는데 박종민 쌤이 주시는 엔제가 되게 좋아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이제 계속 이걸 듣는데 도저히 장재현 쌤 미적분 뒷부분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장재현을 드롭하고 미적은 혼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종민 쌤의 공통 수업만 들었어요. 쭉 박종민 쌤만 듣다가 박종민 쌤은 대치에만 계시단 말이에요. 제가 대치는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서 너무 체력적으로 소모가 힘들어서 구모 이후에 박종민 쌤을 그만두고 다시 장재현 쌤 분당을 들었습니다. 분당에서 하는 장재현 쌤 수업을 들었습니다. 완전 허수의 정석처럼 막 엄청 왔다 갔다 거리는 현역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선생님들이 다 되게 유명하고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되게 유의미한 건 분명해요. 근데 사실 저는 현역 때 그 가르침을 다 적용시키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이해 속도 자체는 빨라서 이해는 다 했어요. 근데 되게 많은 양을 풀고 이걸 누적시키면서 내 걸로 만드는 체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제가 현역 때 그 과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선생님의 도움이 발휘가 된 거는 재수 때에서야 겨우 발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지현 쌤을 끝까지 수강을 하다가 종강을 했어요. 현역 수능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재수하는 겨울방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제대로 된 수학 공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수로 들어가는 겨울방학 때 장재현 쌤 교재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다가 다 복습을 했어요. 또 미적분 뉴런도 교재를 아예 2025년 걸로 새로 사가지고 겨울방학 때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할 때는 사실 재수하는 분이 계시다면 완전히 처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기초부터 해야 돼요. 겨울방학 때 그냥 현역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처음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일단 미적분은 시냅스 미적분을 풀고 뉴런을 세 책을 사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분감이라고 현우진 선생님의 기출문제집인데 정말 뭐 되게 양이 엄청 많은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걸 사가지고 풀었는데 사실 미적분은 2017년도 18년도 기출은 되게 괴랄할 만큼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개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건 정말 못 풀 것 같고 그냥 현장에서도 못 풀 것 같아가지고 그건 그냥 빼고 풀었어요. 수원수투는 그 괴랄한 거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변형 문제집이 하나 더 있어서 그걸 제가 먼저 풀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이적분보다 훨씬 잘하는 수원수투는 작년 사회규칙 시즌2 같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엔제랑 그 다음에 수분감을 사가지고 어려운 기출까지 다 다시 풀었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것이 수분감을 오답을 3차에서 4차까지 했습니다. 다 푼 다음에 틀렸던 문제는 파란색으로 다시 채점하고 초록색 채점하고 보라색 채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4번까지 정말 제가 어려워서 못 풀었던 문제는 5번까지도 막 풀면서 여러 번 복습을 했어요. 또 작년에 못 풀었던 시대인재 컨텐츠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유기했던 시대인재 엔제, 뭐 쇼컷, 뭐 이런 거 쇼컷이나 아니면 이건 오래 건데 아니면 이렇게 뭐 엔제 같은 이런 거를 다 풀었어요. 또 브릿지랑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제가 엑셀러레이터를 정말 많이 작년에 못 풀고 이만큼씩 남겨놨어서 그냥 이걸 엄청 미친듯이 양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인간 콘텐츠도 사서 풀었는데 뭐 이혜원 엔제나 아니면 사회규칙, 뭐 하사십이라고 이미진 선생님 엔제 이런 걸 사가지고 풀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 시대인재께 뭐 특별한 거 없고 만약에 시대인재 거 못 들을 상황이다, 교재가 없다 이러면 그냥 인강 엔제 많이 사가지고 다 푸시면 됩니다. 제가 재수할 때 아침 8시, 7시 40분 정도까지 가서 밤 10시까지 했는데 거의 절반 넘게 수학만 풀었어요. 그냥 저는 돈이 아까워서 작년에 너무 안 푼 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푼 거예요. 인강 콘텐츠랑 전혀 차이 없으니까 드릴에 뭐 이런 거 사서 푸셔도 돼요. 전 드릴은 안 풀었는데 유명하니까. 네, 이런 거 풀면 되고 육모 한 달 전까지 작년에 들었던 장재원 선생님 수업, 박조민 선생님 수업을 다 내용을 복습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작년에 풀었던 것도 다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풀었던 걸 다시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쉬운 문제 틀렸구나 다시 풀어보고 아니면 작년에 내가 어려웠던 거 펼쳐놓었던 거 또 다시 풀고 이러면서 되게 여러 번 같은 문제집을 여러 번 푸는 가성비 공부를 했습니다. 그냥 저는 돈이 아깝고 너무 작년에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가지고 있던 걸 이용해서 6월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셀프 테스트 겸 해서 작년 써가 남은 게 있길래 육모 한 달 전쯤에 풀어봤어요. 근데 점수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남은 컨텐츠들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까지는 학원은 하나도 안 다니고 완전히 혼자 했습니다. 6월 전까지. 그래서 6월 한 달 전에 김현우 쌤의 라이브반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게 시대 대종 다니는 친구가 진짜 좋다고 강력 추천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들었습니다. 남은 4주간에 김현우 쌤이 주시는 그런 엔제 같은 걸 다 풀고 이게 김현우 쌤 엔제인데 스탠다드 문제 엔제를 다 풀고 또 부족하면 인간 콘텐츠를 풀려고 샀는데 김현우 쌤이 워낙 뭘 많이 주셔가지고 다 못 풀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리즈 단거 하나 끊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평을 딱 봤는데 제가 원점수 88이 나왔고 100분위가 98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 문제가 찍어서 맞았어요. 28번을 찍맛을 해가지고 사실 84니까 한 100분위 한 96, 97 뭐 이 정도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1등급 정도? 이때 딱 느낀 게 제가 강사 수업을 듣고 내가 다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걸 시험장에서 쓰려면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습할 때 사용하는 거랑 또 시험장에서 그 100분이라는 시간 내에 내가 배운 걸 적용하는 건 되게 다른 차원의 문제이거든요. 3월 잘 봤다고 수능 잘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이 평가원은 학력 평가하는 것도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양의 문제가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7월에 이제 6평 편입을 해서 강남대성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강남대성에 들어가면서 김현우쌤 라이브반 그리고 강남대성 선생님의 수원수투 수업 이렇게 3개를 듣게 돼요. 그 다음에 강남대성의 수투는 강K라는 모의고사가 있고 강남대성 콘텐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7월부터 9월 전까지는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했느냐면 수업 과제를 진행을 해요. 수업을 들으면 쌤들이 수업을 해주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고 과제를 주신다면 그 수업 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고 과제도 다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 제가 약한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에 있는 적분 문제를 잘 못했어요. 누구나 그렇듯이. 그러면 그 부분만 엔지를 찾아서 다시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 과제를 따로 하루 진행하고 스스로 모의고사 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이 2가지 방식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전 강좌를 뉴런, 장재원쌤, 박종민쌤, 김현우쌤 이렇게 네 선생님을 막 들었잖아요. 현역 때부터. 그러면서 되게 유익하다고 느꼈던 실전 개념이나 아니면 이런 발상 되게 난 생각하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을 다루는 문제들을 다 잘라가지고 노트에 붙였어요. 이게 그 노트인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노트에다 붙이고, 앞에는 이제 제가 여기 앞쪽에는 제가 필요한 이 실전 개념들 정리하면서 뉴런 들으면서 다 정리 한번 한 것들입니다. 앞에는 뭐 간단한 이런 기본 공식들 예전에 배운 그런 것들 다 적어놓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 같은 거를 써가지고 오려가지고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끝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다 복습을 했습니다. 이 노트를. 그리고 이제 8월 이후부터 어떻게 했느냐, 실무랑 문제집을 풀면서 이제 틀린 문제 중에 오답 과정에서 얻어갈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전까지는 되게 많이 틀리기 때문에 8월 전까지는 모든 문제를 다 오답해서 오려 붙이고 이러기는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내가 수능 때 가져갈 문제, 이건 내가 수능 날까지도 볼 가치가 있겠다, 이런 거는 8월부터 보통 생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 미적분은 다 오려서 파일에 넣어놓고 공통은 여기 뒤에 붙였습니다. 이게 별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미적분은 워낙 어려운 실무가 많아서 이렇게 양면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틀리진 않고 맞았는데 이제 반대편도 볼 이유가 있으면 노트에 붙이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다 파일에 넣어놨어요. 사실 이거 말고 훨씬 많았는데 제가 다 버려버려가지고 이렇게 막 의미 있는, 맞았어도 28번 맞았어도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다시 보고 싶은 내용은 빨간색으로 써서 다시 이렇게 훑어보는 방식으로 복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했어요. 수업을 수강하고 과제를 하고 유용한 발상을 노트랑 파일에 모으고 주 N회 실무를 보고 다시 오답하고 유용한 문제를 노트 파일에 모으고 다시 복습하고, 이걸 꾸준히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점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성격이 막 덜렁대고 실수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9평을 봤는데 9평이 되게 쉬웠거든요, 올해. 근데 계산 실수를 엄청 많이 하면서 거의 뭐 3등급 컷이 2, 3, 4 있다 이렇게 맞은 거예요.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초비상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실무 양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루에 막 2-3개씩 풀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시간 안에 내가 계산을 실수했는지 검토를 하는 과정을 한 번을 꼭 거쳤습니다. 제가 풀었던 모의고사는 강K, 서바이벌, 전국 서바이벌, 그 다음에 그냥 서바이벌, 그리고 스탠다드 모의고사, 이건 김현우쌤 모의고사고, 강남대성에서 제가 뭐 수강하는 선생님 황지연 모의고사, 뭐 이승열 선생님 모의고사, 뭐 손승연 모의고사, 김범준 모의고사, 이런 모의고사들을 막 맘대로 풀었어요. 되게 다양하게. 이때 엔제를 거의 안 풀었습니다. 딱 김현우쌤 엔제 조금 풀고 강남대성 엔제 조금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무를 막 풀면서 실무 100분 안에 계산 검토하는 시간 안에 계산을 검토하는 과정을 가지니까 실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판 실수 줄이기를 하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요약해서 딱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처음 초반에 굳이 시대인재 강남대서 이런 어려운 단과를 들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육모를 보고 2등급 위로 나오게끔 공부를 한 다음에 육모 이후에 2에서 1로 올라갈 때, 아니면 1컷에서 먼저 1로 올라갈 때에 필요한 약간 인강이나 일반적인 문제집에 없는 그런 특별한 막 스킬, 사실 대단한 게 있진 않은데 뭐 문제 양이나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 시대인재 단과 아니면 강남대성 단과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대기가 되게 많아서 미리 걸어놓으세요. 한 6월쯤에 들으려면 김현우쌤은 거의 뭐 3, 4월에 걸어놔야 된다고, 더 일찍 뭐 2월에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현역은 실전 감각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강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서버나 강케이를 현장 응시하는 게 메리트가 되게 커요. 현역은. 근데 재수생은 이동시간 부족하니까 그냥 라이브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재수생은 경험이 어차피 많으니까 필요 없어요, 굳이. 그러면 이제 시기별로 설명을 하면, 상반기 기출 개념하면서 기초를 다지고 엔제를 가볍게 풀기. 중반기에는 실전 개념 빡센 거 듣고 고난이도 엔제 풀면서 또 꼭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풀기. 중반기에서 하반기 수업 수강, 그 다음에 과제, 유용한 발상 정리, N회 실무, 오답, 그리고 유용한 문제 정리, 그리고 복습하기. 이 과정을 반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속에서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야지 수능을 잘 볼 수 있게 되고, 시간 안에 100분이라는 시간 안에 28번, 29번, 30번, 22번 같은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수동적으로 풀지 않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계산이 엄청 길어지거나 해설지가 막 길면 저는 더 짧은 풀이가 없나? 이걸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사실 이유가 저는 그냥 계산 많은 게 귀찮아서 그냥 빨리 풀고 싶고 막 손으로 적는 게 싫어서 문제를 읽고 이렇게 팔짱 끼고 머리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이건 사실 저는 최대한 적고 싶은 마음에 어릴 때부터 그랬던 건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이 과정 속에서 사고력이 되게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단순 계산 같은 것도 그 본인만의 빠른 계산하는 방법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뭐 19 곱하기 28을 빨리 계산해야 되면 그냥 저는 뭐 20 곱하기 28을 한 다음에 여기서 28을 하나 뺐어요. 아니면 24 여기 식을 띄워서 24 곱하기 7 곱하기 3 플러스 14 곱하기 3 곱하기 5 이걸 빨리 계산을 하고 싶으면 14랑 3이라는 공통인수가 있으니까 그걸 묶어서 14 곱하기 3 괄호 열고 12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풀어버리는 계산 곱셈을 줄여버리는 이런 식으로 암산을 해버리는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되게 빠르고 간결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근데 사실 많은 양을 풀기가 좀 힘들 수도 있기는 해요. 막 저는 해설지나 해강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막 한두 문제는 막 3, 4일까지 냅두고 막 하루에 몇 문제 진짜 한 30문제 막 못 푸는 거 계속 고민하느라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좀 현역한테는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정말 어려운 문제는 뭐 하루 정도 고민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 수 있을지 해설지보다 더 좋은 풀이는 없나? 더 간결한 풀이 아니면 내가 현장에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 풀이는 뭐고 현장에서 떠올릴 수 없을 것 같은 풀이는 뭔가 이 두 개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만약 죽어도 이 풀이는 못 떠올릴 것 같다 이러면 그냥 받아들이고 그 풀이를 공부는 하되 내가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풀이는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지를 막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줄고 이 사고력이 성장을 해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출 분석하고 이런 거는 약간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르게 해도 수능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고뇌하는 과정은 사실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인데 재수하면서 이 정도로 하면 100분이 한 97, 98 정도 맞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시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제가 심적 여유가 생겨서 합격 발표 전까지는 그냥 볼 것 같아서 뭐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답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과목 공부법이나 뭐 재수학원 고르는 방법, 뭐 인간 강사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주제 알고 싶으신 것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려볼게요. 저는 뭐 수시랑 정시를 둘 다 준비해봤기 때문에 재수도 하고 막 이과 과탐하다가 사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다 드리고 싶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